폐지를 팔아서 10만 원을 벌려면 폐지 양이 얼마나 돼야 할까요? 예, 약 1톤 정도입니다. 물론 폐지 종류나 또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100원에서 뭐 한 150원 안팎 1kg에 가는 그 폐지를 10만 원을 벌려면은 얼마나 팔아야 되냐? 약 1톤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 1톤을 모을 수 있는가? 모을 수 없습니다. 거의 모을 수 없습니다. 300kg 모아서 약 3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 있죠? 그게 75리터짜리가 나오고 또 큰 것이 그전에는 100리터짜리 나왔는데 100리터라면 뭐 쌀 한 가마니, 요즘 쌀 한 가마니를 한 포대에 담는 얘는 거의 없죠. 지금은 뭐 20kg도 무겁다 해가지고 10kg짜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80kg 한 가마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대개 100리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고 가마니가 있잖아요. 그것을 폐지로 하자면 한 가마니를 채우면 한 그 100kg나 되는가요? 제가 이 폐지 쪽에는 꽤 잘합니다. 왜냐면 동생이 그 제본을 하는데 제가 한 30년 뭐 한 25년 넘게 알바를 하면서 1년에 한 두어 달 정도는 가서 많이 보고 거기서 파지가 나오고 폐지가 나오면 그것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그 마대에다 넣어놓으면 그것을 가져가거든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되게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고물상으로 가서 돈이 되는 걸 알고 저도 이제 학원을 하면서 또 폐지를 팔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종이로 바꿔보기도 해서 폐지로서 돈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그거 인건비도 안 나오지만은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종이를 모았다가 폐지를 제지 공장에 갖다 주고 그러면 그것을 복사지로 바꿔주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사실은 뭐 품삯을 떠나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폐지로 그렇게 용돈을 버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노인들이 이렇게 뭐 하루에 3, 4만 원 벌기도 힘든데 전국적으로 4만여 명 정도가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느냐? 그 통계도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폐지를 줍느냐?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되게 폐지 줍기는 취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유롭게 좀 자영업 성격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나와서 돌아다니고 또 능력제죠. 자기가 버는 만큼 폐지를 모으는 만큼 고물상에 갖다 주면은 그걸 달아서 중량을 달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 자본이 들지 않죠. 물론 뭐 자전거로 하는 사람, 수레로 하는 사람, 차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로 하다 보면 정말 그거 기름값이나 나올련지 그럴 정도로 힘듭니다.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다녀야 하니까 인도를 안 다니고 도로로 다니면서 인도에 있는 그 폐지를 모으거든요. 그리고 폐지가 그 대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쌉니다. 지금 뭐 한 1kg에 신문용지 같으면 한 130원 안팎. 전국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4년 4월 현재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골판지 같은 것은 뭐 100원도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판지라든가 다른 신문용지나 이런저런 그 헌책 같은 거 다 해서 100원에서 뭐 한 120원 안팎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톤을 모아야 하루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당들은 되게 뭐 12, 3만 원, 시골 농촌에도 외국인들도 보면 되게 하루 일당이 남자들은 14, 5만 원 안팎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지 팔아서는 그런 일당도 어림없지만 그래도 취업하기 힘드니까 80대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벌려고 생활비 벌려고 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년 안팎 지켜보면서 노인들 몇십 명 보고 또 안 나타나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럴 정도로 대개 70대 넘어 80대 이런 노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리고 비 올 때는 못하는 또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폐지 가격이 아주 그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사면서 싸지면 정말 그거 뭐 품삯은커녕 용돈은커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좀 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한 20, 30년 전에나 보니까 폐지 주민은 노인들도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지 이렇게 모아 놓으면 그거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니까 오히려 옛날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같이 그 폐지까지 주워서 그걸 이제 따로 분리해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아마 다른 데다 이렇게 해서 막걸리 값이라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폐지 주민은 노인들이 생겨나면서 아마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것도 용역회사죠. 용역회사 사람들은 그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가져가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22년 뭐 얼마 전까지도 그런 것이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이 전주에, 전라북도 전주에 홍경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81세입니다. 24년 현재 81세인데 2020년부터 폐지를 팔아서 뭐 100만 원도 그다음 150만 원도 해가지고 4년째, 이제 24년이니까 23년까지 했겠죠. 23년까지 4년째 무려 600만 원을 성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거창한 겁니다. 제가 폐지 모아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폐지를 모아서 돈을 600만 원이나 모은다는 것은 1톤이 아니라 60톤이잖아요. 그럼 5톤 트럭 12대분입니다. 그걸 개인이 모은다는 것은 정말 이 초인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600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폐지 줍는 천사구나. 그래서 오늘 이 정말 귀한 일을 천하게 하는 정치인들 저리 가라 하고, 정치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한 일을 천하게 하니까 이렇게 천한 일을 귀하게 하는 홍경식을 들어서 봐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요, 이 사람이 군수요, 시장이다, 그보다 더 낫다 하는 차원에서 이 일하는 노인, 폐지 줍는 노인 홍경식 씨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정승같이 벌어서 천사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무엇을 벌었어요? 뜻을 벌고 정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돈을 벌어서 남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굉장히 기쁘다. 그런데 내 돈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 거 아니냐. 남이 기뻐하고, 자, 나는 그 기쁨을 보고 행복하다. 이게 바로 하늘이 주는 선물, 행복이 주는 선물 아니겠느냐. 남이 내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렵게 번 돈이죠, 진짜. 그러니까 600억에 해당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남이 이걸 받고 어려운 사람이 쓰는 이 6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렵게 번 돈이기 때문에 600만 곱하기 100, 1000 해서 6억, 600억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 행복하다. 그게 바로 나에게 선물이다. 즉, 나는 어렵게 돈을 벌었지만 돈보다 정을 본다, 뜻을 본다, 사랑을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600만 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남을 아프게 해가지고 남의 가슴을 울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홍경식의 이야기는 정말 천사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더 팩트라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인터넷 신문이던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정계에는 악마 같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그 귀한 일을 천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거리에서 폐지 줍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용돈이라도 벌려고 취업되지 않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해서 무려
60여 톤에 해당되는 그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옛날에 그 코로나 19 때 준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아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곱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사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아니,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물론 기업가 중에도 괜찮은 사람 많지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게 없다면은 그것을 뭐랄까 힘들게 벌어서,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쓰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인들, 정말 천한 일을 하는 이 친구들이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못 느끼는 측면이 있어요. 힘들게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부천사, 어렵게 이 번 돈을 정말 뭐랄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저는 정말 그 알바하면서 이 폐지 줍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하나하나 그거 100kg.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장에서 이렇게 파지를 모아서, 재본소에서는 파지를 많이 내잖아요. 자르면 파지가 되니까 그 파지를 모아서 되게 그 한가마니 마대에다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럼 아마 그게 50kg에서 한 70kg 안팎,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저도 못 들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은 그 노인, 80 노인들이, 특히 여자들도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수레에다가 실는데 자칫하면 그거 싣고 가다가 다쳐가지고 괜히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게 50kg, 70kg 돼야 뭐 5,000원에서 한 7,000원 안팎, 많이 가야 10,000원 안팎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그렇게 한 곳에서 파지를 한꺼번에 주울 수 있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그런 것 저런 걸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그 파지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어가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이 파지 줍는 천사 홍경식처럼 정말 남에게 뭘 해줄 것인가, 나라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국민에게 뭘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홍경식의 10분의 1이라도 하면 좋겠고, 괜찮은 정치가는 더욱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폐지 줍는 천사 홍경식 이야기를 인터넷 신문 더 팩트에서 이렇게 따왔고, 그 다음에 제 경험을 보태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